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죽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효가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 네, 그럼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세조는 결국에 이제 그런 걸로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든 벌을 받는다 그러죠. 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네,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게 나한테 내가 벌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후손한테도 벌을 받게 돼 있다. 누군가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 우리 세조는 그렇게 왕권을 세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또 가족사가 있고요. 자 세조가 또 우리 직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신진사대부 요거를 마련해야지 토지 제도로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했어요. 과전법. 저 과전법은 뭐냐면 자 전직 자 우리가 관리들한테는 땅을 나눠줬잖아요 옛날에. 자 근데 전직 관리, 현직 관리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전직, 현직. 그러니까 현직 관리는 지금 일하는 관리한테 그거 당연하죠.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한테 땅 나눠주는 거 당연했는데 전직이면 이미 은퇴한 사람도 주는 거야. 옛날에는 전직, 현직, 과전법은 둘 다 주는 건데 자 그러면 국가가 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직 관리까지 챙겨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현직만 주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게 바로 세조의 직전법입니다. 현직 관리만, 전직은 안 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전직 관리한테 줬던 건 다 국가가 뺏어오는 거니까 국가의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세조는 네,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으니까 성종은 손자입니다. 네,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 이 성종은요. 조선 최고의 법전,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시켜요. 자, 물론 이건 할아버지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이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손자 때 와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 법전의 이름은 경국대전 외워주세요. 자, 조선 최고의 조선의 기본이 되는 이제 법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법이 있어야죠. 우리도 법을 지키잖아요. 기본 법이 있는 건데, 자, 조선의 기본 법이고요. 당연히 유교의 마인드로 이 모든 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유교 법치 국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경국대전. 그리고 우리 최초로 이제 사림을 등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사림 우리가 이제부터 이름을 부를 건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정도전파 그리고 정몽주파를 기억하세요. 정도전파는 뭔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앞장섰죠. 훈구파 사대부라고 해요. 급진파 사대부 그리고 훈구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몽주는 조선을 건국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도 고려를 배신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 그들을 살인파라고 할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조선 지금 벌써 성종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그래서 벌써 9명의 왕이 온 거예요. 성종까지. 그 성종까지 벌써 한 100년의 시대가 흘렀어요. 조선이. 자, 그때까지는 바로 정도전파인 훈구파의 시대입니다. 훈구파, 급진파 사대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종 때부터 이제 사림도 관직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몽주파죠. 그렇죠? 정몽주의 그 후예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 왕들이 이런 업적이 있었구나. 지금 조선 초반입니다. 조선 왕조 긴 500년에 지금 한 100년을 벌써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 초반에 주변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좀 보실게요. 주변 나라, 뭐 나라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 있으면 중국은 명나라라고 하고요. 여기 여진족이 있어요. 여진족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만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우리의 마인드는 중국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받들어 주는데 자 나머지 나라는 싹 다 무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만 좀 잘났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자, 그것을 4대 교린이라고 해요. 4대 교린. 자 4대 받든다. 누구는 4대하냐? 중국은 4대하고 나머지는 교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린이라고 하는 거 우리보다 이제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해주고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완동물 기를 때 당근과 채찍을 준다 그러죠. 아우 잘했어 막 이거 물어와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주고 칭찬해주고 자 그런데 또 오줌 아무 데나 싸고 약간 좀 혼내주고 그쵸? 자 이렇게 혼낼 땐 혼내고 잘할 땐 잘해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는 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한테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네, 그게 교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명나라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대하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사이가 좀 나빴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성계 장군이 요동정벌하러 이제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명나라하고 약간 적대적으로 이런 관계가 싸울 뻔도 하고 했으니까 적대적이다가 우리 태종 일방원 때부터 자 이제 친선의 관계로. 근데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조금 기분은 나쁜 건 약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어깨동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받드는 친함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사대적인 건 약간 이렇게 받들어줬다는 거, 약간 형님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명하군 그랬고요. 나머지 나라한테는 때로는 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자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세종 때는 여기 아까 여진족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여기가 사군, 육진, 세종 때. 자, 그래서 이 사군은 압록강 부분, 육진은 두만강 부분. 압록강은 최윤덕 장군이, 두만강은 바로 우리 김종서 장군이 가가지고요. 네, 우리의 국경선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때로 부드럽게. 여진족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받아들여줬어요. 네, 그래서 무역도 좀 허락해주고 이렇게 귀순도 장려해주고 네, 그런 모습. 자, 이번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 또 우리 옛날부터요. 일본이 여기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우리 약탈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뭐 그런 섬들 쳐들어와가지고 좀 물건도 뺏어가고 이런 짓을 잘했어요. 그래서 괘씸하잖아요. 자, 스시마 섬을 정벌해버린다고 그랬죠. 또 역시 세종대왕님 때, 세종대왕님 때 업적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정무 장군을 보내서 여기 스시마 섬을 정벌했는데 또 이런 건 세게 나갈 때고 부드럽게 나갈 때는 무역하자, 무역해주세요. 이렇게 일본이 나올 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 개의 항구를 자, 요 남해 쪽에 세 개의 항구를 열어가지고 일본이랑 또 무역도 좀 허락해주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초기에는 주변 나라들과 중국에게는 4대하고 나머지 나라는 이렇게 교린하는 4대 교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또 오픈됐으니까 모든 시스템을 또 싸그리 바꿔야 되겠죠? 자,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조선은 고려보다는 왕권이 세져요. 더 체계적으로 된다는 거, 그거는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은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왕 있으면 자, 제일 높은 사람. 사극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뭐 사극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왕 밑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네,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인방. 네, 그들을 모아놓고 의정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왕 밑에 제일 센 곳은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 밑에 6개의 부가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에는 6부라고 했는데 이제 6조라고 할 거예요. 6조. 의정부 밑에 6조. 자, 지금으로 치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부서가 있고 우리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부서들 있잖아요. 부서의 짱이 누구예요? 장관들.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이 6조의 짱들이 장관인 거예요. 오늘 치면 그 6조의 짱을 판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극 잘 보시면 뭐 2조 판서 납시오, 뭐 예조 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판서가 오늘날 치면 장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 이렇게 6개의 그 부서들이 있는 거고 각각 뭐 이게 일을 나눠서 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의정부는 최고의 통치 3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제 합의하면서 결정을 하고 의정부 밑으로 6조, 그 6조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관이 있어요. 왕권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네, 바로 그곳은 여기 보시면 승정원 의금부예요. 승정원은 바로 왕의 비서들. 네, 그 다음에 의금부. 저놈의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 막 이러네. 자, 대역죄인. 네, 가면은 막 이제 고문 당하고 막, 이실 짓고 해라. 막 지지고 막 난리죠. 그죠? 자, 국왕의 명을 받들어 국왕 직속 사법기관, 대역죄인을 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왕의 명을 받드는 것이니까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더 세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오히려 또 왕을 약간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3가지. 3, 4, 3, 4. 자, 그래서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고요. 임금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임금님한테 조언해주고, 자, 이런 왕권을 이건 견제하는, 오늘날로 치면 언론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간쟁한다. 간쟁이 바른 말하는 거. 임금님한테 바른 말하는 거.
아, 감히 임금님한테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고, 자, 근데 정말로 충신이라면 임금님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진정한 친구. 아, 그냥 다 너 잘한다 잘한다가 좋은 친구가 아니죠. 야, 너 이런 거는 좀 고쳐야지, 그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실 왜 진정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구는 그거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막 쟤랑 안 놀아 이러면 그것도 그죠? 자기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남의 비판을 좀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왕에게 간쟁하는 사간원, 그 다음에 사헌부는 오늘날로 치면 헌병, 네, 헌병 그러면 이제 헌병 무섭잖아요. 네, 군인들이 잘못하면 우리 헌병이 뭐 잡아가고 이러는데, 자, 사헌부는 관리 감찰하는 곳. 네, 약간 감사원 같기도 하고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하는 곳이 사헌부고요. 자,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 자, 왕이 천재예요? 아니잖아요. 왕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때 왕이 여기다가 조언도 구하고 이러는 왕의 자문기구. 자, 이것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리고 자, 조선시대 최고의 학교, 최고의 대학. 오늘로 치면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것처럼 조선 최고의 학교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네, 그래서 조선 최고의 학교 성균관. 네, 그래서 성균관은 그 이제 국립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왕, 의정부, 육조,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바른 소리 하는 거, 왕권 강화하는 거, 교육기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전국을 관리합니다. 지방행정 조직. 네, 지방행정 제도는 어떻게 되냐? 또 역시 우리나라를 전국을 8도로 나눠요. 우리 8개. 네, 8도.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그쵸? 자, 우리 남한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벌써 그러면 8개, 8도 다 나왔네요. 그쵸? 이게 8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도에, 그럼 그 도의 제일 높은 사람 대빵, 도의 대빵은 도지사잖아요. 네, 그 다음엔 이 조선시대는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네, 고려시대에는 도의 대표를 안찰사라고 했는데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관찰사라고요. 관찰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전라도가 있으면 거기 대빵은 관찰사겠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동네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작은 동네들. 자, 그래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8도에서도 이제 부목군현 이렇게 동네들 이름이야. 부목군현. 자, 그럼 그 동네 대빵은 4도예요. 4도. 자, 4도가 바로 수령, 원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수령이 높아요. 그 관찰사가 높아요. 수령은 동네 대표고 오늘날로 치면 구청장 정도? 네, 그렇게 되겠네요. 구청장 정도. 자, 그러면 관찰사가 더 높죠. 뭐 군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수령이라면 관찰사는 도의 대표니까 관찰사가 더 큰 개념이죠. 네, 관찰사, 수령. 그 다음에 더 작은 동네로는 부목구명, 네, 무슨 리, 통 이렇게. 자, 그래서 주소지요. 네, 그래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을 관리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사또 수령이 하는 일, 수령은 그 지역의 최고 관리자죠. 네, 우리 사또께서는 우리 동네의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거에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 일을 보고 행정일도 보고 만약에 누가 잘못을 했다 그냥 재판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놈이 잘못이다 뭐 이렇게 판결도 해주고 네, 사법의 역할. 그다음에 전쟁 나면 또 군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동네를 또 대표해서 군사 담당.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요. 우리 동네 모든 걸 다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금도 걷고 재판도 하고 농업 장려, 교육 장려, 주민들을 위해서 호구조사도 하고 지역 방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죠. 수령. 사또, 원리. 네, 자, 그러면 우리 수령이 뭐 혼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수령 밑에서 이제 보좌해주는 지방의 관리들 향리라고 해요. 자, 지방 여러모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 사또 따라다니는 뭐 이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향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 자, 우리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동네라고 해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사또가 있겠죠. 네, 수령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령 밑에 이제 이런 향리들이 네. 자, 이렇게 관아에 이렇게 일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동네에도요. 양반도 살 거고 그렇죠? 동네마다 양반도 살 거고 뭐 평민도 살 거고 천민도 살 거고 다 섞어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보다요. 다 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영의정 했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서 살 수도 있잖아요. 얘는 왕년 영의정이었던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수령보다 더 높은 양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동네에. 다 수령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지방에도 양반들의 모임이 있겠죠. 양반들끼리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 양반들,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자, 사또한테 건의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이래요. 왜냐하면 사또는요 기본적으로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자,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한 사람이 임금님이 넌 어느 지역 사또로 가라 이렇게 발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 이 양반들. 이 동네에 대해서 잘하는 양반들이 사또한테 이제 뭐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저 사또가 잘하나 못하나 약간 감시의 눈초리도 보낼 수 있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향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향청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자, 그리고 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세죠. 지방에선 평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수령한테 자문하고 감찰하고 또 지방의 양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향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그게 오늘날의 뭐 약간 지방의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방행정제도. 자, 그 다음 이제 군대는 누가 가나요? 남자가 갑니다. 역시. 자, 근데 군대는 16살에서 60세의 남자가 갑니다. 네? 그럼 평생 군대에서 짱 박혀야 되는 건가요? 16에서 60? 너무 긴데, 그쵸? 요즘 뭐 한 2년도 뭐 요즘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건 너무 긴데요? 자, 그러면 평생 동안 군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자, 평상시엔 농사 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할 일 없을 때, 뭐 한가할 때, 그럴 때 이제 또 한 달, 이거 1년에 한 2달 정도 가서 군사훈련 받고, 뭐 이렇게 이것을 이제 16에서 60세까지 해야 된다는 거. 16살 밑은 너무 어리고, 60세 이상은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자, 그러니까 딱 보통 남자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남자, 정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16에서 60세 남자들이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훈련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역의 의무는 이렇게 되고요. 항상 나라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은 수도와 궁궐을 지키는 군대고 지방은 이제 전국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고 요즘으로 치면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자, 보세요. 옛날에 육군이 있었겠죠. 해군 있을 수 있죠. 수군. 자, 근데 공군은 없죠. 어떻게 하늘 비행기도 없는데.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수군과 육군이 이렇게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비군대가 있습니다. 예비군대는 잡새꾼이라고 해요. 잡새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군대는 아닌데 만약에 국가의 비상사태, 군인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투입되는 잡새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비나 뭐 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네, 안 껴줘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남자가 다 군대 가는 건 아닌데, 자, 근데 이제 비상사태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예비군 잡새꾼도 있었습니다. 군사 시스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은 옛날보다 훨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그런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통신도 발달해요. 교통이면은 자동차도 없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거나 뭐 말 타고 다니거나 고작 그쵸? 네, 그래서 교통제도로는 여권제도가 있어요. 여권제도. 자,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타시면 뭐 기차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역이 있잖아요. 역 정거장에 있죠. 이렇게 쉬고 여기서 또 사람 태우고 역 마찬가지 옛날에도 이 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0밀마다 역을 설치해서 그 여기도 쉬어가기도 하고 뭐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갑니다. 이게 역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옛날 여기서 좀 쉬어가다가 아이고 좀 피곤한데 밥도 먹고 아니면 좀 잠도 자고 오늘로 치면 뭐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네요. 네, 이 주변에 그런 게 발달하겠죠. 바로 우리 주막이 그렇잖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재워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발달하는 거죠. 그런 숙박을 제공해주는 동네를 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재 지명에 옛날에 이 동네가 뭘로 잘 나갔는지 그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자가 들어가는 동네 대표적으로 우리 역삼동. 네, 서울의 또 번화한 강남의 역삼동, 뭐 역촌 이런 데 역자 들어가지. 아, 왕년에 이런 교통의 요지였구나. 네, 이태원. 사리원, 네, 이런데, 원자 들어가는 양년에 숙박을 제공했던 아주 그런 동네였구나.
네, 그 다음에 파발, 파발이 말 갈아타는 곳. 그래서 구파발, 이런 파발. 그럼 옛날에 여기는 말 갈아타던 곳이었네. 이런.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포, 진,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요, 옛날에 배를 타는 곳 이런 곳이요. 마포, 네, 영등포 이런 데 있죠. 자, 그런 거나 옛날에 배를 타는 노량진 이렇게 이런 진짜 들어가는 거.